미국 전직 합참의장이 그 영상을 보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느 군대도 부럽지 않다. 세계 최강 군대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한국 최전방 부대 영상을 보고 내놓은 평가였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에 뭐가 담겨 있었길래 그런 말이 나온 걸까요?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국경선입니다. 남북을 가르는 이 선을 따라 수십 년째 한국군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최전방 부대의 실제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 기동,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본 미국 전직 합참의장은 오랜 침묵 끝에 저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영상이 공개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육군은 최근 들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부대 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전방 부대 정보가 보안상 철저히 차단됐거든요. 그런데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억제력이란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이른바 전략적 공개, 즉 보여주는 억제력 전략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대응 능력을 미리 알게 만드는 거예요.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도 강력한 안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결과 공개된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들 중에 미국 전직 합참의장이 있었던 거죠. 잠깐, 여기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군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위 군사직책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군의 수장들을 통솔하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직접 군사 자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국 군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 최전방 부대 영상을 보고 자발적으로 평가를 내놓았다는 건 단순한 의례적 칭찬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군대를 직접 보고 평가해온 전문가의 진심 어린 분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가 더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에는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공개된 최전방 부대 영상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건 GOP, 즉 일반 전초부대의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GOP는 비무장지대 바로 인근에서 24시간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최전방 중의 최전방입니다. 영상에서 보인 첫 번째 충격은 혹한 훈련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에 병사들이 완전 군잠을 메고 산악지형을 누볐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환경에서도 전술 대응은 흩어지지 않았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이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유지되는 기강과 전술의 일관성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주목받은 건 야간 전투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를 갖춘 병사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동했습니다. 무소음 이동, 은밀한 진지 점령, 그리고 동시다발 공격 시뮬레이션. 이 장면을 본 서방 군사 전문가 여러 명이 한국군의 야간 전투 능력이 나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야간 전투 능력은 현대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군대가 전잠을 지배한다는 군사 격언이 있을 정도거든요. 한국군이 그 능력을 실전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걸 영상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세 번째는 드론 운용 장면이었습니다. 최전방 부대가 자체적으로 드론을 운용해 실시간 정찰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드론에서 전송된 영상을 즉시 분석해 전술에 반영하는 과정이 놀랍도록 신속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다는 걸 전 세계가 확인한 직후였거든요. 한국군이 이미 그 변화에 대응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미국 전직 합참의장의 발언은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영상을 본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한국군을 높이 평가했지만 이 영상을 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더군요. 실전 훈련의 밀도, 장병들의 숙련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의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군대는 세계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이 영상을 봤다면 도발을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세계 최강 군대의 전직 수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세계 각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평가한 사람의 진심이었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국군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소 군복무에 대한 불만이나 피로감을 토로하던 젊은 세대들도 이 소식에 달라진 반응을 보였거든요. 내가 속했던 또는 내 가족이 속한 군대가 세계 수준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와닿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과의 연합훈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일방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군이 미국에도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거든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맹이라는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한국군이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활약이 그 출발점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베트남의 연인원 32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고 그 전투 능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미군 사령관들이 공식 기록으로 남긴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함께 싸운 군대 중 가장 강인하고 효율적인 군대였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지 베트남군과 비교해도 함께 싸운 다른 동맹군과 비교해도 한국군의 전투력은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이 경험이 한국군 DNA에 새겨졌습니다. 실전을 경험한 부대가 그 경험을 교리로 만들고 훈련에 반영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과정이 수십 년간 이어졌거든요. 지금 최전방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몸속에 그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군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입니다. 최전방 부대에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대신 인공지능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방식이에요. 병사들의 피로는 줄이면서 감시 능력은 오히려 높이는 거죠. 무인 경계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자율주행 정찰 로봇이 일부 구역을 순찰하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감시 초소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 기술들은 단순히 병력 절감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기가 결합해 그 어떤 단일 수단보다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통신 체계도 놀랍습니다. 최전방 병사 한 명 한 명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관이 즉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흔히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한국군은 이미 이걸 최전방 부대 수준까지 구현해 놓은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 영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공개 영상들이 북한에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 정보당국이 이 영상들을 수집해 분석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영상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의 침투 및 특수작전 능력이에요. 공개된 영상 중 일부에는 특수전부대의 훈련 장면도 포함되는데 그 능력이 수준급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특수전 능력은 특별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면 특수전부대의 임무 중 하나가 유사시 적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참수작전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특수전 능력이 강화된다는 건 북한 지도부 자신이 위협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전략적 맥락을 이해하면 왜 이 영상 공개가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시작됐습니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동맹이죠. 그런데 초기 이 동맹은 사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방산기술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야들이 생겨났습니다. 군사력에서도 이미 검증된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동맹의 성격이 보호자와 피보호자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바뀐 겁니다. 미국 전직 합참의장의 발언에는 이 변화에 대한 인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울 전우라는 인식이죠. 이 발언 이후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도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방어협력을 넘어 전 세계 어느 전장에서든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 말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 이 모든 억제력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군대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아도 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한반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군의 억제력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핵심 기반입니다. 최전방에서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명절에도 주말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죠. 그들의 존재가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직 합참의장의 한마디, 이 정도면 세계 어느 군데도 부럽지 않다는 말. 그건 그 병사들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으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의지로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기적을 이뤘고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이제 군사력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었던 군인들,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밤새 연구실을 지켰던 과학자들. 이 영상을 보며 그분들의 노력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최전방 부대 영상 공개와 미국 전직 합참의장의 발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마음속으로 응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